4대 호법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죽음의 신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의 이름은 혈풍시의 펑이었는데 혈마신교에서도 손꼽히는 고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으며 검은 갑옷 위로 붉은 망토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피로 물든 깃발처럼 보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으며 입가에는 먹이를 발견한 맹수 같은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10명이라. 용감하긴 하지만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혈풍이 천천히 검을 뽑으며 말했는데 검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이 주변 공기를 일그러뜨렸다. 여기서 너희 모두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왔으니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것들이로군. 진무역이 앞으로 나서며 창을 단단히 쥐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우리를 얕잡아 보지 마라. 점창파의 정예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점창파. 혈풍이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어젖히며 말했다. 아, 7호가 10년이나 숨어 있었던 그 한심한 문파구나. 그래. 7호 녀석 덕분에 너희 점창파의 모든 정보는 다 알고 있어. 무공의 특징도, 약점도, 심지어 각 제자들의 성격까지 말이야. 진무성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지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는데 7호가 10년간 점창파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혈마신교에 팔아넘긴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노를 일으켰다. 공격하라. 혈풍이 무심하게 손을 내리는 순간 수백 명의 혈마신교 무인들이 마치 거대한 검은 파도처럼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광경은 마치 지옥의 군단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방어 대형. 진무역이 급히 외치자 10명의 점창파 제자들이 재빨리 원진을 만들었는데 등을 맞대고 창을 앞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고립무원의 섬 같았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다.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다. 창. 혈마신교 무인들이 점창파의 창에 막히면서 날카로운 금속음이 터져나왔지만 막아낸 자리에 즉시 또 다른 적들이 밀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끝없이 몰려오는 개미떼와 싸우는 것 같았다. 진무성은 창을 쉴 새 없이 휘둘렀는데 혈매와 창법 1식, 2식, 3식을 연속으로 펼치면서 붉은 매화가 피어나 적들을 쓰러뜨렸지만 아무리 쓰러뜨려도 끝이 없어 보이는 적의 수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무진. 누군가 비명을 질렀는데 진무성이 고개를 돌려보니 점창파 제자 강무진이 적의 검에 찔려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있었다. 그는 진무성에게 항상 친절했던 선배였는데 이제 그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안 돼. 다른 제자가 급히 달려가 강무진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제자도 옆에서 날아온 창의 어깨를 관통당하며 비명을 질렀다. 형세가 불리하다. 진무역이 필사적으로 싸우면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외쳤다. 무성아,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혈매와 신공을 전력으로 써라. 진무성은 잠시 망설였는데 혈매와 신공을 전력으로 사용하면 내공 소모가 엄청나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쓰지 않으면 동료들이 모두 죽을 것이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진무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단전의 모든 기운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혈매와 신공 중급의 경지에서 정기와 혈기가 완벽하게 융합되어 단전 안에 아름다운 혈매화로 피어났다. 혈매화 창법 7시 천매폭연. 진무성의 창 끝에서 무수한 붉은 매화가 폭발하듯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주변 10m가 붉은 매화로 가득 차면서 마치 봄날 매화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혈마신교 무인들이 붉은 매화에 휩쓸리면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는데 매화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검기처럼 작용하여 그들의 몸을 관통했고 순식간에 수십 명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오. 혈풍의 눈빛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변하면서 진무성을 다시 살펴보았다. 혈매와 신공, 이것은 150년 전 혈매진인이 완성했다는 그 전설의 무공이 아닌가? 혈풍이 더 이상 부하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몸을 움직였는데 그의 신법은 마치 귀신 같아서 순식간에 진무성 앞에 나타났고
검을 들어 진무성의 목을 노리며 일격을 가했다. 재미있군. 직접 상대해보겠다. 혈풍의 검과 진무성의 창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창창창창. 엄청난 속도로 두 무기가 충돌하면서 불꽃이 튀었는데 진무성은 혈매와 창법의 모든 초식을 펼쳤고 혈풍은 혈마신교의 비전 혈검법을 구사하면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무성은 깨달았는데 혈풍의 실력이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내공의 깊이에서도 밀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좋아. 더 강하게 덤벼봐라. 혈풍이 갑자기 내공을 폭발시키듯 끌어올렸는데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이 마치 화염처럼 타올랐고 그 기세만으로도 주변의 약한 무인들이 뒤로 밀려날 정도였다. 혈검법 구식, 혈천검무. 혈풍의 검에서 거대한 붉은 검기가 솟아올라 하늘을 가르는 듯했는데 그 검기는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며 진무성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렸다. 진무성은 있는 힘을 다해 창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검기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했다. 쾅쾅. 엄청난 충격파와 함께 진무성의 몸이 마치 돌멩이처럼 뒤로 날아가 바위에 부딪혔는데 등뼈에 전해지는 충격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진무성은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3일 전에 입었던 내상이 다시 악화되는 것을 느꼈고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의식이 멀어지려 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다. 무성아. 진무역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달려와 혈풍 앞을 막아섰는데 아들이 다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타올랐다. 내 상대는 나다. 진무역과 혈풍이 격렬하게 맞붙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점창파, 장로급의 실력을 가진 진무역이라 해도 4대 호법의 무공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다. 10명이었던 점창파 제자들은 이제 7명만 남았는데 그나마 남은 제자들도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내공도 거의 바닥나서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진무성은 바위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일으켰는데 온몸이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창만은 절대 놓을 수 없었고 떨리는 손으로 창대를 꽉 쥐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진무성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옆 한강의 옥패를 꺼냈는데 옥패는 지난 전투에서 튄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강아. 미안해. 내 원수를 갚기는커녕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바로 그때 마치 환청처럼 머릿속에 옆 한강의 목소리가 들렸다. 포기하지 마, 무성아. 넌 항상 그랬잖아.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 진무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이 피눈물인지 진짜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한강아. 너는 할 수 있어. 넌 강해. 나보다 훨씬 강하고 나보다 훨씬 용감해. 그러니까 일어나. 동료들이 너를 필요로 해. 진무성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는데 진무역이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필사적으로 혈풍과 싸우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창을 들고 적과 맞서고 있었다. 모두 진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점창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어. 진무성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다시 창을 쥐었는데 단전의 기운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거의 바닥난 내공으로는 제대로 된 무공을 펼치기 어려웠다. 검성진님께서 말씀하셨지. 혈매와 신공에는 고급 단계가 있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중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 진무성은 그 말을 되새기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 필요해. 고급을 완성하지 않으면 모두를 지킬 수 없어. 아버지도, 동료들도,
한강이의 복수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아. 진무성은 고통을 무릅쓰고 눈을 감았는데 온 정신을 단전에 집중하면서 그곳에 피어있는 혈매화를 느꼈다. 붉고 아름다운 매화 한 송이가 단전 안에서 조용히 피어 있었는데 그것은 정기와 혈기가 완벽하게 융합된 중급의 경지였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됐다는 것을 진무성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고급 단계, 혈매화의 개화. 하나의 매화가 아니라 무수한 매화가 피어나는 경지. 온 세상을 매화로 물들이는 궁극의 단계. 진무성은 단전 안에서 혈매화를 더욱더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하나의 매화가 둘로 나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더 많이. 온 세상을 매화로 채워야 해. 갑자기 단전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와, 진무성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는데 그 기운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신비로운 빛깔이었고 주변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붉은 매화 향기가 전장 전체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는데 그 향기는 너무나 진해서 실제로 매화 숲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주변에서 싸우던 적들까지도 잠시 멈칫할 정도였다. 이건 뭐지? 혈풍도 진무혁과의 싸움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진무성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급히 뒤로 물러섰다. 진무성은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검은색이 아니었고 붉은색과 푸른색이 신비롭게 섞여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혈기와 정기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상태. 정사쌍수의 궁극을 이룬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혈매화 신공 고급. 육화만 계려 화완 칼. 진무성이 낮게 그러나 전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또렷하게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엄이 담겨 있었다. 진무성이 천천히 창을 들어 올리자 창 끝에서 찬란한 빛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순식간에 수천 송이의 붉은 매화로 변했다. 마치 봄날 만개한 매화나무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전장 전체가 붉은 매화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불가능하다. 혈풍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혈매화 신공 고급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실전 중에 완성한다는 건 150년 전 혈매진인도 10년이 걸렸다는데 진무성은 혈풍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저 조용히 창을 휘둘렀을 뿐이었지만 그 한 번의 동작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수천 송이의 붉은 매화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은 혈마신교 무인들을 향해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춤을 추며 날아갔다. 매화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검기처럼 작용하면서 적들의 몸을 관통했는데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수십 명이 동시에 쓰러졌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후퇴하라. 빨리 후퇴해. 혈마신교 무인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무기를 떨어뜨리고 도망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혈풍만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4대 호법이라는 자존심이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타올랐다. 네 놈. 대체 뭐냐? 고작 20살도 안 된 어린 놈이 어떻게? 진무성은 천천히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혈풍에게 다가갔는데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붉은 매화가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마치 신선이 걷는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진무성이다. 점창파의 제자이자 여판강의 친구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온 자다. 진무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고 오직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내 목숨을 거둔다. 진무성이 창을 휘둘렀는데 그 움직임은 느린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빨라서 혈풍조차 완전히 피하지 못했다. 혈풍은 필사적으로 검으로 막으려 했지만 진무성의 힘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6화만 개의 경지에 도달한 지금의 진무성은 거의 절정고수에 가까운 경지에 올라 있었다. 창. 몇 번의 공방이 허공에서 벌어졌는데 매번 충돌할 때마다 혈풍의 검이 조금씩 뒤로 밀렸고 그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안 돼. 이럴 수는. 혈풍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진무성의 창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혈풍의 검을 쳐내는데 이번에는 혈풍의 검이 완전히 튕겨나가면서 허공으로 날아갔다. 무기를 잃은 혈풍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진무성의 창이 빛처럼 빠르게 혈풍의 가슴을 관통했는데 창끝이 등 뒤로 튀어나올 정도로 깊이 박혔고 혈풍의 입에서 피가 솟구쳐 나왔다. 4대 호법이 이렇게 허무하게 혈풍이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완전히 끊어졌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다. 진무성은 창을 뽑으며 혈풍의 시신을 차갑게 내려다봤는데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진무성은 천천히 창을 거두고 몸을 돌렸는데 남은 혈마신교 무인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호법이 죽은 것을 본 그들은 완전히 사기가 꺾여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무성아. 진무역이 급히 달려와 아들을 꽉 껴안았는데 그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내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 다른 점창파 제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환호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안도감과 함께 진무성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했다. 이겼다. 정말 이겼어. 호법을 죽였어. 진무성 사형이 4대 호법을 죽였다고. 하지만 진무성은 웃지 않았는데 6화만개를 사용한 대가가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온몸의 내공이 거의 바닥나서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으며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아버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쉬어도 돼. 바로 그때 갑자기 허공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짝짝짝짝. 훌륭하다. 정말로 훌륭한 전투였어. 목소리가 허공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낮고 위험 있으면서도 동시에 섬뜩하게 차가운 목소리였고 듣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주었다. 모두가 동작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봤는데 가장 높은 정각의 꼭대기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검은 용포를 입고 붉은 왕관을 쓴 남자였는데 그의 주변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붉은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기운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일그러질 정도였다. 진무성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는데 저 사람이 바로 혈마신교의 정점,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혈마신교 교주, 혈천마시의 티엠모, 혈매와 신공 고급을 완성하다니. 그것도 20살도 안 된 나이에 말이야. 혈천마가 천천히 공중에서 내려왔는데 그의 발밑에는 보이지 않는 계단이라도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공중을 걸어 내려왔다. 혈매진인 이후로는 처음이로군. 아니, 어쩌면 혈매진인보다도 더 빠른 성장 속도일지도 모르겠어. 혈천마가 땅에 내려섰는데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워서 마치 끝없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고 그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다. 너를 직접 보니 실망하지 않았구나, 13호. 진무성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는데 혈천마가 자신의 과거 코드명을 아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하는 혈천마의 얼굴에 떠오른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놀랐나?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게 그렇게 충격적이냐? 혈천마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알지. 너를 직접 훈련시킨 건 바로 나니까. 1년간 매일 내 수련을 지켜봤고 내 성장을 확인했으며 내가 혈영위 후보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했어. 진무혁이 아들 앞을 급히 막아서며 창을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무성이가 혈마신교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모르겠으나 혈천마가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하듯 웃으며 진무성을 가리켰다. 저 아이는 우리 혈마신교가 공들여 만든 작품이야. 1년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점창파에 침투시킨 완벽한 첩자지. 지로처럼 말이야. 거짓말. 진무혁이 고함을 질렀지만 혈천마는 태연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다. 거짓말이 아니야. 13호. 아니, 진무성아. 기억이 돌아왔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말이야. 진무성은 대답할 수 없었는데 훈련장에서 되찾은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고 자신이 혈마신교의 명령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장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어. 혈천마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기억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내가 고열로 쓰러져 1년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지. 우리로서는 실패한 거야. 수년간 공들인 계획이 물거품이 된 셈이지. 혈천마가 손을 흔들며 무심하게 말했는데 마치 망가진 도구를 버리는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였다. 그래서 널 포기했어. 어차피 기억도 없고 쓸모도 없어진 기물이니까. 치료만 제대로 작동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입 닥쳐. 진무성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고통이 섞여 있었다. 나는 혈마신교의 찹자가 아니야. 나는 점창파의 제자, 진무성이야. 그것만이 진실이야. 혈천마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진무성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지. 내 몸 안에 흐르는 무공은 우리 혈마신교에서 배운 것이고 내가 죽인 사람들의 피는 여전히 내 손에 묻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너를 혈마신교와 연결하고 있어. 아무리 부정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진무성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혈천마의 말이 일부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혈천마가 천천히 다가오면서 손을 뻗었는데 그의 손에서 붉은 기운이 흘러나와 진무성을 향해 뻗어왔다. 사실 말이야. 넌 아직도 우리에게 쓸모가 있어. 혈매와 신공 고급을 완성한 지금은 더더욱 말이지. 붉은 기운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진무성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는데 진무성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돌아와라. 13호. 혈마신교로, 내 진짜 집으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붉은 기운이 점점 더 강하게 진무성을 조종하기 시작했는데 진무성의 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천히 혈천마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안 돼, 무성아. 진무혁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부딪혀 뒤로 튕겨나갔다. 진무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는데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몸을 조종하는 인형처럼 느껴졌다. 이게 뭐야? 내 몸인데. 왜? 놀랐지. 혈천마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설명했다. 내 몸 안에 심어놓은 혈인세인이야. 훈련받을 때 몰래 심어뒀는데 그것을 통해 너를 언제든지 조종할 수 있지. 마치 지금처럼 말이야. 진무성의 눈이 공포로 커졌는데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이제 돌아와라. 그리고 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라. 혈천마가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명령했다. 내 동료들을 죽여라. 점창파 제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 시험이자 혈마신교로 돌아오는 통과의 일에다.
혈천마가 손가락을 튕기자 진무성의 손이 저절로 창을 들어 올렸는데 그리고 그 창이 천천히 진무역을 향했다. 아, 안 돼. 진무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계속 움직였는데 창끝이 점점 아버지의 가슴을 향해 다가갔다.